안녕하십니까, 너꿀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10시 18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고요. 낮에는 조금 많이 덥고 그런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일교차가 커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 많이 쐬시는 분들은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강릉 가뭄이 쭉 이어지다가 비가 좀 와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비가 좀 많이 내려서 강릉에 좀 해갈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한올장은 그렇게 크게 뭐 변동폭 많이 없이 지나갔는데요. ATA 학회가, 미국 갑상선 학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바이오 헤븐과 그 이뮤노반트의 발표가 있었고, 아직 뭐 이뮤노반트나 바이오 헤븐의 발표 원문을 제가 다 보진 못했는데, 혹시나 그게 학회에서 한 거라서 이게 촬영된 게 있는지나 아니면 뭐 방송 녹음 파일이라도 있는지 좀 보고, 만약에 있다면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방송을 해 드릴 거고요. 만약에 제가 자료를 못 찾을 수도 있어서 자료 있으신 분들은 좀 자료 남겨주시면, 먼저 찾으신 분들 남겨주시면 좀 감사하겠고, 오늘은 좀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지난번에 뭐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신 분도 있긴 한데, 뭐 어떤 분이 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요, 자가면역 치료제 모달리티에 대한 저의 생각도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CD4나 CD4L, CD19, CD19과 CD3 인게이저, 그 다음에 IgG 디그레이더나 C5 보체나 아니면 바프, 에이프릴 바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저의 의견을 좀 여쭤보셨는데, 제 의견은 뭐 사실 다 좋은 타겟이죠. 제가 뭐 이런 연구원도 아니고, 사실 뭐 바이오 의학을 뭐 석사, 박사까지 막 전공을 하고, 뭐 학사도 그쪽으로 안 갔는데, 아무튼 그런 쪽으로 전공을 한 건 아니라서 자세히 뭐 하나하나에 대한 질환 설명을 다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제 생각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다른 질환, IgG 디그레이더는 좀 이제 저희 FcRN이랑 접근 방법이 좀 비슷해서 좀 논외일 수도 있는데, 다른 것들은 좀 뭔가 근본적인 치료제는 될 수 없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CD4나 CD4L이나 뭐 CD19나 말씀하신 것들이 다 좋은 타겟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부작용이 없고 안정성이 높고 하다면 좋은 타겟이 될 수 있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에서 충분히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타겟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들이 다 임상도 진행하고 다 달라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FcRN과의 차이가 뭐냐, 왜 당신은 한우를 투자하고 다른 데는 좀 신경을 좀 덜 쓰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데는 왜 투자를 안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상대적인 것 같긴 해요. 다른 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들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성공 가능성은 인체에 투여를 해봐야 되고, 안정성도 좀 검증이 돼봐야 되고 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니까, 성공 여부를 제가 성급히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이런 거죠. 타겟하는 질환에 대한 그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타겟을 할 수 있는 질환군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FcRN 저해제는 사실 타겟을 할 수 있는 질환군도 상당히 많고, 좀 더 근원적인 치료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FcRN 타겟 치료제가 더 확장성도 높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한올의 기업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간단히 얘기하면 좀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그 수도꼭지가 있는데 호스가 되게 약한 그 고무호스인데, 막이 좀 얇은 고무호스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어느 순간 고무호스의 구멍이 한쪽이 수압 때문에 빵 났어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면 그쪽으로 물이 좀 새는 그런 수도꼭지가 있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죠. 수도꼭지를 잠그거나 아니면 구멍난 호스를 막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구멍난 호스를 막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약한 고무호스이기 때문에 다른 쪽도 구멍이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압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한 곳은 또 다른 곳이 터질 수 있거든요. 호스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터지면 또 다른 데를 또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 같아요. FCR에는 하늘바이오파마는 좀 수도꼭지가 터졌어? 아, 그러면 수도꼭지를 잠궈버리자. 수도꼭지를 잠궈버려서 물을 안 흘려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고무 호스가 더 터질 일도 없고 이게 더 악화될 일은 없잖아. 이거고, 만약에 다른 뭐 CD4이나 CD4L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고무 호스의 수압은 내가 모르겠고 일단 막힌 부분만 막자. 이거에 막힌 부분만 막자. 그러니까 뭔가 다른 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 타겟을 치료를 하더라도 그 다른 데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수도꼭지 트는 건 못 막는다 이겁니다. 다른 질환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은 이래서 FCRN 저해제는 이제 수도꼭지 자체를 잠궈서 문제가 될 일이 없게 하자 이거고요. 다른 질환들은 그런 거, 다른 타겟들은 구멍만 막자. 다른 데에서 터질 수는 있지만 해당 질환에서는 이 구멍만 막으면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저는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근원적인 치료제로서 FCRN 저해제를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회사보단 한올이 낫겠다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둘 다 투자하셔도 됩니다. 뭐 이뮤노반트랑 아제넥스 다시 같이 투자하셔도 되고요. 아제넥스랑 한올을 같이 투자하셔도 되고요. 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저희가 이뮤노반트 한올을 제가 하고 있다 그래서 아제넥스가 뭐 주가가 안 오를 거냐, 이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저는 아제넥스를 투자를 하진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한올의 데이터가 더 높기 때문에, 물론 아제넥스가 지금 상업적으로 잘 자리를 잡고 기업 가치도 높고 현금도 많이 잘 가져가고 있고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도 항체면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든 어느 면에서든 더 발전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뮤노반트 좀 저는 멀리 보고 기업 가치의 상승 측면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아제넥스가 지금 뭐 한 $700 가까이 됐는데 그게 더 뭐 3배, 4배 가기에는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만약에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이뮤노반트보다 데이터가 월등히 더 좋다면 이뮤노반트를 투자를 안 하고 당연히 아제넥스 투자를 더 해야겠죠. 훨씬 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에서 FcRn 저해제로서 자리를 더 잘 잡아나갈 거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뮤노반트 데이터가 더 좋았고 아제넥스도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을 거고요. 같은 피하 주사 제형으로서 같은 일주 1회 투여 제형으로서 상당한 경계감을 느끼고 있을 거고, 사실 그레이브스병 시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금 많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한올 입장이 더 상승 트리거가 더 높지 않나,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덜 평가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한올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뭐 다 투자하셔도 됩니다. 뭐 CD4E를 타겟하든 CD4L을 타겟하든, 뭐 에이프릴 바이오도 뭐 사파 플랫폼으로 되게 많이 유명하기도 한데, 그런 것들 뭐 괜찮으시다고 생각하시다면 거기도 투자하셔도 되고요. 같은 TED 질환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뭐 둘이 경쟁사라고 하기보단 타겟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환자군에 대한 느낌도 다를 수도 있고, 뭐 그 효능이 뭐가 좋네, 안정성이 뭐가 좋네, 이거는 사실 이제 투약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론적으로 따져 보셔서 나는 CD4L도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면 뭐 에이프릴 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또 하셔도 되고요. 한올도 하셔도 되고요. 그건 뭐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 마음이시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댓글 달아주신 분은 제가 답변을 이 정도 드리는 게 도움이란다. 이게 본인 댓글 달아주신 분과 생각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 개념은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제 한올 주가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로 좀 넘어가 보면 지금 ATA 기대감이 끝나고 이뮤노반트는 엊그제 하락을 좀 했는데, 이게 트럼프의 바이오 회사 정책들에 대한 약가 인하 이슈를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바람에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많이 안 좋기도 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업률도 많이 높고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바이오테크 회사들이 자금 조달을 더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테크 회사들의 그런 금리 인하로 인한 자금 조달이 쉬울 거다, 이런 것들이 쉽게 자금 조달이 될 거다라는 이슈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분위기가 지금 바이오테크들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바이오텍들 주가가 그렇게 뭐 요즘 NBI나 XBI나 바이오테크 ETF 지수들이 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반등을 많이 세게 온다거나 아니면 기대감을 많이 반영하거나 뭐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부 비만 치료제나 뭐 이중 ADC나 그런 핫했던 타겟들 항체들의 결과들에 따라서 등락폭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연스러운 부분들이고 만약에 이뮤노반트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FcRn 저해제로서 내년에 또 RA 치료제, RA 류마티스,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련해서 임상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이메로프루바트로는 첫 번째 임상 결과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치료제로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한 그 올해 말에 TED 관련 질환 임상이 또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TED 관련 질환이 과연 바토클리마브로 임상을 진행을 했지만 이게 과연 상업화를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꾸준히 쌓여서 지금 많이 나갔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나갔고 기관들도 지금 많이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첫 번째는 주가가 안 움직이는 가장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관들 금융사들의 한올바이오 파마를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코스피 시장에 등록이 돼 있고요. 분류가 전통제약사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대웅제약이 R&D 하고 있는 느낌, 아니면 뭐 종근당이 R&D 하고 있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순수 바이오테크 회사,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이나 뭐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같은 신약 출시를 위한 순수 바이오텍들, 플랫폼 바이오테크 회사들처럼 뭔가 그런 R&D로 인한 약물 개발로 인한 대규모 성과, 대형 성과 같은 것들을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금융사들이. 지난번에 어떤 키움증권 허혜민 연구위원님 자료인가 봤더니 그 전통제약사 주가들이랑 뭐 이것저것 비교한 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전통제약사에 어떤 회사가 들어갔나 봤더니 뭐 대웅제약, 종근당 뭐 있는데 한올바이오 파마가 이렇게 딱 껴있더라고요. 전통제약사 부분에. 그래서 아직 증권가에서는 한올바이오 파마를 바이오테크 회사보단 전통제약사로 보는 시각이 많구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매출이 주로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매출처가 있는 회사. 근데 이 회사 제품이 딱 한 개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매출처로 딱 한 개의 제품만 납품을 해서 수익이 나는 회사다. 뭐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만약에 이 회사가 90% 이상을 이 제품을 저 A라는 회사에 많은 제품을 팔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반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LG이노텍이 애플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뭐 그 회사를 다 공부한 건 아니지만 뉴스 기사만 봐도 LG이노텍이 애플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도 많이 악화되기도 했지만 경쟁도 심해지고 그래서 애플 카메라 모듈만 파는 회사로 LG이노텍이 거의 낙인이 찍힌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최근에는 뭐 전장 부품이다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아이폰에 대한 그런 리스크, 아이폰 애플 회사에만 납품하고 매출이 거기 비중이 너무 높다 하는 리스크 자체가 워낙 그 LG이노텍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애플이 잘 나갈 때야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핸드폰 사업이 많이 정체기에 있고 애플이나 삼성이나 이런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특정 이런 하드웨어적인 폼팩터의 혁신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장 느낌이 돼버려서 그런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꺾이면서 그리고 매출처가 한쪽이 너무 높다 보니까 LG이노텍 주가에는 좀 할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제 회사가 어려울 수 있다. 주가가 어려울 수 있다. 물론 매출은 잘 일어나 영업이익은 생기지만 프리미엄을 받기는 좀 부족하다.
오히려 주가 할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약바이오 회사다라는 이미지가 지금 워낙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회사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이게 사업 다각화를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에 기대를 걸면서 임상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전통제약사라는 이미지를 증권가에서는 벗어날 수 없고 분류가 그쪽으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대감이 높고 해도 이게 시장에 잘 가치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반영이 되고 한올바이오파만 이제 빅바이오텍 회사로 바이오테크 회사로 거듭났다라는 게 보여지려면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애초에 바이오텍 회사로 시작을 했으면 바이오테크 회사구나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코스닥에도 상장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아마 한올바이오파마 주가가 지금 이 상태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현실로 따지면 코스피 시장에 등록이 되어 있고 상장이 되어 있고 전통제약사 분류에 껴들어가 있는 이런 증권가의 이미지면 사실 주가가 반등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에 따른 PER로 주가 가치가 매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엔 근데 한올바이오파마 PER이 워낙 높거든요. 지금 100배 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FcRn 저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긴 있는 거죠. 하지만 향후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익을 땡겨오는 게 사실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아직 반영이 많이 덜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컨센서스, 그러니까 향후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나와야 되고요. 그런 나오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2028년이다. 그러면 뭐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점점 주가가 반영을 할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주가는 워낙 또 싸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때는 이제 바이오테크 회사로 점점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례로 결국은 이렇게 사업이 다각화되고 제품이 다각화되고 하면 주가는 또 그쪽 사업계의 프리미엄을 받고 또 반등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도 이런 전통제약사라는 느낌에 있다가 바이오테크 회사로까지 변모가 확장이 되면 프리미엄을 또 많이 받을 겁니다. 받을 거고 향후 매출이나 그런 로얄티나 마일스톤에 대한 흐름 가지고 이제 현금도 많이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빅바이오텍 회사로 거듭날 수 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FcRn 저해제는 알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이 어느 정도 임상도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 출시를 했고 그런 병의 기전이나 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의 약물이 안정성이 좀 안 좋은 바토클리마비 부작용이 좀 있으면서 안정성이 안 좋은 이슈가 좀 있긴 했지만 아이메로프루바트로 그걸 극복을 하고 있고요. FcRn 저해제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존슨앤존슨이나 알제넥스가 충분히 그거를 FcRn 저해제에 대한 약의 기전이나 원리를 FDA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이뮤노반트도 지금 충분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임상을 한 번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는 나중에 신약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을 수 있죠. 물론 임상을 꾸준히 진행해 봐야 되고 중간에 임상 환자들이 뭐 잘 모집이 돼서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분위기 상은 FcRn 저해제가 참 객관적으로 증명된 약물로서 알테오젠처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지금 FcRn 저해제가 만약에 한올바이오파마 혼자 나오고 있고 임상을 하는데 뭐 부작용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임상 환자 대상 수도 적어서 뭔가 제품 출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임상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사업 분위기라면 프리미엄을 받기가 좀 쉽지 않죠. 혼자 외기를 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리스크도 너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예를 들면 그 한올이 옛날에 포기했던 플랫폼의 그 항체 중에 TGIT 항체라고 있는데 TIGIT, TGIT이라는 항암제 항체가 있는데 그 항체가 이제 여러 바이오텍 회사들에서 미국의 대형 제약사들에서도 그렇고 많은 임상 시도를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올이 TGIT을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외부에서 그렇게 실패 사례가 나오면 포기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실패 사례가 나오면 그거를 우리 약은 괜찮아하고 무리하게 가는 건 또 아닐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부에서 증명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FcRn은 반대로 신약 승인이 되어 있고 점점 입증이 되어가고 있는 기전이고,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서의 시장 사이즈나 그런 것들도 점점 이제 입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이거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한 지금 주가 위치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뭐 기관들도 이제 연기금도 샀다가 팔았다가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좀 불안해하신 분들은 사실 모멘텀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고 수급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한올은 FcRn 저해제로서 이뮤노반트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2026년 내년부터는 이제 아이메로프로바트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디퍼 IgG, 그러니까 IgG가 더 깊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효능이 더 좋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아이메로프로바트로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에서도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증명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메로프로바트의 기업 가치가 좀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팔고 있어서 주가가 떨어진 상황이, 나중에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그걸 인정을 하고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주가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더 큰 비중을 사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외국인이 막 팔아서 지금 막 팔아가지고 외국인 비중이 지금 한 4% 정도 되던데, 만약에 3%나 2%대까지 떨어졌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기관도 연기금이 물량을 다 털어버렸고,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메로프로바트의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때부터 사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비중을 막 늘릴 거 아니에요. 주식 확보를 위해서 낮은 가격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상당한 급등 효과가 또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누가 얼마나 모아갔느냐거든요, 사실. 물론 뭐 한올바이오파마 하나만 사라는 절대 아닙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 대해 운명을 거는 건 사실 너무 위험하고요. 특히나 좀 어린 나이 때 분들은 뭐 한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을 텐데, 조금 뭐 은퇴를 앞두시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퇴직 자금을 한 번에 넣으셔서 어떤 한 방을 노려보겠다 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거는 사실 너무 리스크가 크고요. 물론 잘 되면 대박이지만 못 되면 이제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지만 불안해서 못 사는 주가 가격 위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저는 외국인이 팔면 팔수록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주가를 떨어뜨려 주잖아요. 지금 저희 보고 싸게 사라고. 그래서 뭐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요즘에 개인분들이 너무 잘 사기도 하고, 요즘은 연기금이 팔고 외국인이 팔아도 주가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왜 그러나 하고 보면 이제 개인들이 대부분 다 받아내고 있고, 금융 투자자들도 좀 사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자꾸 팔아서 주가 떨어뜨려 주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FcRn 저해제에 대한 기전에 대한 그런 임상 데이터들은 쌓여갈 거고, 물론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저는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 존슨앤존슨의 포기 이유거든요. 이게 존슨앤존슨이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에서 포기한 이유가 사실 고용량으로 투여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에서 존슨앤존슨이 만약 고용량으로 투여를 했으면 그 용량 반응이 많이 좋았을 거예요. 고용량에 따른 효능이 많이 좋았을 겁니다. 근데 저용량으로도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요. 근데 저용량으로밖에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제 부작용 안정성 이슈거든요. 존슨앤존슨도 어쩔 수 없이 한올과 같은 기전으로 그 항체의 역할로 인해서 그 알부민 감소 LDL 상승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못했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늘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60mg 늘 것도 15mg만 넣어서 투여를 하다 보니 반응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렇자니 고용량으로 투여하면 부작용이 심하게 나서 임상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부작용 이슈로 고용량 투여를 못했고, 그래서 포기를 한 건데, 한올은 그 부작용 이슈에서 자유롭잖아요. 아이메로프로바트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고용량을 투여를 하면 반응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불응성 류마티스 시장도 마찬가지로요. 그레이브스처럼 마찬가지로 그 ATD 그레이브스가 ATD 항갑상선 약물을 투여하고도 환자가 만약에 항갑상선 약물 투여하고도 반응을 하면 땡큐인데 투여하고도 반응을 안 한 환자들이거나 아니면 투여해서 반응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반응을 안 하는 환자거나 이런 1차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 안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레이브스병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효능이 좋았잖아요. 류마티스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치료제들을 써보고 안 드는 환자들에 대해서 그걸 이제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저는 그 시장에서는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런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환자들 또한 시중에는 이제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들인 거거든요. 그 환자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환자 자체가 불응성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약물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제가 없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류마티스 시장이 크기도 하고 환자들에 대한 그런 불응성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가 나온다면 그것도 언맷 니즈가 상당히 클 거기 때문에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이제 성공을 하면 존슨앤존슨이 포기한 이유가 부작용 이슈여서 용량 증량을 많이 못해서 임상을 포기했고 아이메로프로바트는 이제 600ml 고용량까지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용량 투여를 통한 반응이 확실해서 그 2026년에 도출이 될 데이터가 1차 데이터가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 아이메로프로바트의 가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아마 많이 살 겁니다. 그때는 많이 살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등록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언맷 니즈가 큰 시장이고 FDA에서도 만약에 이게 1차 지표처럼 성공을 꾸준히 해준다면 상당한 그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많이 사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많이 팔았던 만큼을 또 사야 되니까 지금 많이 파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아줘서 주가를 조금 눌러주고 공매도도 많이 쳐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줘야 개인들은 좀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싸져서 많이 사서 모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가 올라갈 땐 저희가 또 안 사잖아요. 그때는 이제 너무 파바박 올라갈 거니까 못 사는 상황이 될 거니까 지금 떨어졌을 때 많이 누가 얼마나 잘 모아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서 많이 모으자는 절대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지만 꾸준히 잘 모으고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잘 사시는 분들이 나중에 시간 가도 물론 다른 회사를 사서 한우를 많이 못 사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분산 투자하면서 한우리 급등해서 잘 갔네, 마음 편히 투자 잘 했네, 이런 느낌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연일 매도를 하고 비중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좀 매수 부담이 덜해져서 저는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지금 만약에 주가 가치를 미리 반영해서 4만원, 5만원 막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이제 정말 데이터가 나오고 그 뭔가 회사가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을 때 이미 비싸진 가격에서 사야 되면 이제 주가가 많이 고평가된 상황이면 이제 선뜻 매수 버튼 나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지금 상황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테크 회사들이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이뮤노반트는 자금이 풍부하고 로이반트라는 모회사가 지금 현금을 워낙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이뮤노반트 돈 떨어지면 바로 유상증자 통해서 지금 돈을 싸다 바칠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이오텍 회사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로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조정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뮤노반트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 물론 이뮤노반트라는 회사가 그 파이프라인이 한올에서 기술 수입한 파이프라인 하나밖에 없어서 그거의 기업 가치가 워낙 왔다 갔다 하겠지만 사실 이 FcRn 기전에 대한 원리가 어느 정도 규명이 된 상황에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는 않고 있지만 데이터는 잘 따라가야죠. 의심하면서 따라가야 되고 아무튼 지금 최근에 수급들도 많이 꼬이고 단타 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렀다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끔 이렇게 구독자를 보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취소하시는구나 하시는 분들은 사실 팔고 나가신 분들이겠죠. 예. 단기간에 뭐 22,000원대 사셔서 들어왔다가 뭐 26,000원대 사셔서 들어왔다가 34,000원 되니까 이제 팔고 나가시는 분들 30% 먹었다 하면서 이제 팔고 나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뭐 그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뭐 그분들 나갔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안 팔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한 개인들의 시각이 잘 많이 높아진 것 같고 기관이나 금융사들이 지금 전통제약 시장의 느낌이 있어서 많이 투자를 안 하고 있지만 이게 바이오텍 회사로 거듭나는 순간부터는 사실 많은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 여러분들도 잘 공부하시면서 같이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한 투자는 참 힘든 삶을 따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는 투자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뭐 워낙 저를 뭐 얼마나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혹여나 뭐 이 사람은 배신 안 때릴 것 같은데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저 배신을 때리진 않지만 제가 회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가를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 잘 해보시고요. 오늘 방송은 주말이니까 가볍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꾸준히 모아가는 맛을 좀 느끼시면 나중에 불어날 때 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시든 천천히 주식은 매수 기회를 생각보다 많이 줍니다. 이 가격이 더는 안 올 것 같아도 한 번 더 오고요. 이제는 안 오겠지 해도 한 번 더 오고요. 이젠 진짜 끝이다 상승이다 해도 한 번 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수 기회는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모아 가셔도 충분한 매수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천천히 잘 모아 가보시도록 하시고요. 주식 수가 늘어난 만큼 나중에 불안한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이거를 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때는 더 뿌듯합니다. 더 뿌듯하니까 잘 모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뭐 좋은 소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말까지 또 TED 결과 발표 말고는 특별한 큰 모멘텀이 있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 주가가 좀 쉬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연말 바이오텍에 대한 기대감이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늦게 와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좋은 주식시장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 주말 편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구독하기는 좀 많이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00명이 거의 다 됐거든요. 1000명을 욕심은 이번 주 안에 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슈퍼챗 보내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